서울 변두리 한 낡은 빌라의 3층. 이 문 앞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살인사건? 아닙니다. 금고?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택배 상자 127개. 놀랍게도 이 모든 택배는 단 한 명이 보낸 겁니다. 발신인은 그의 딸. 더 놀라운 건 이 남자 김성호 씨는 5년간 단 하나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택배들이 매달 도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김성호 씨에게 이 택배들은 아주 훌륭한 가구 세트입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땐 발판, 식탁이 필요할 땐 테이블, 화분 받침대가 필요할 땐 받침대, 심지어 겨울엔 보일러 바람막이로도 활용하십니다. 택배 활용도 100%, 개봉률 0%입니다. 우리는 김성호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걸 보내서 안 뜯는다고, 필요한 게 없다고, 귀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그래서 카메라를 끝난 후에도 계속 돌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을 때 택배 상자들 앞에 10분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지듯, 마치 떠나간 누군가를 떠올리듯.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반대편 딸 김지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고, 왜 안 뜯으시는지, 자신이 그렇게 싫으신지. 하지만 3년쯤 지나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안 뜯는 게 아니라 못 뜯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보낼 거라고, 아버지가 준비되실 때까지. 준비? 대체 무슨 준비일까요? 이야기는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2월 15일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그날 운동장에는 한 아이만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았지만 김지은, 그 아이만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바빠서 못 왔어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선 이런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그날 김성호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는 인천 송도 공사장에 있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연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중학교 입학금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하루 일당은 28만 원, 보통 일당의 3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김성호 씨는 졸업식을 놓쳐서라도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하늘 아래 한 아이는 운동장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한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작년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옛날 통장을 발견했을 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8년 2월 15일 입금 28만 원, 같은 날 출금 30만 원, 지은이 입학금. 27년간의 오해가 그 한 줄의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겁니다. 딸은 그날부터 택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의 미안함을 담아서, 27년간의 사랑을 담아서.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딸의 진심을 안다면 아버지는 왜 여전히 택배를 뜯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심리상담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을 자격 없는이라는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나쁜 아버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졸업식에 못 갔던 그 죄책감이 27년간 그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는 딸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를 뜯는 순간, 용서받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너무 두렵고 벅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영원히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우리에게 김성호 씨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택배들이.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우리가 본 것은 물바다였습니다.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5년 동안 쌓인 택배 상자들이 모두 물에 젖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운데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떡하냐고. 지훈이가 5년 동안 보낸 건데 자신은 정말 못난 아버지라고. 뜯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지키지도 못한다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이런 딸을 둘 자격이 없다고. 그때 우리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여시는 건 어떠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만입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처음 도착한 택배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안에는 비싼 물건이 없었습니다. 대신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 한 장, 그리고 1998년 2월 15일 졸업식 날 혼자 찍은 사진. 그 뒷면에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졸업식이었어. 아빠 없어서 좀 슬펐어.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바쁜 거 나도 알아. 아빠, 사랑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2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27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촬영 3주 후 김성호 씨의 현관 앞은 이제 깨끗합니다. 127개의 택배는 모두 열렸고 그 안의 물건들은 이제 집안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 쓸데있는 것만 보내겠다고. 딸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 집에 간다고. 이제는 직접 드리겠다고. 사랑은 때로 택배처럼 도착합니다. 열리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택배가 있나요? 오늘이 그걸 열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